안녕하세요, 해성중 2학년 친구들. 이번 영어 파이널 출제와 해설을 맡은 올리비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 어땠나요? 좀 시험 잘 봤나요? 저희가 3주 동안 열심히 내신 대비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결실을 잘 맺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어려운 문법 문제 2문제를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시험지 피고 그 다음 필기 준비하고 열심히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먼저 15번 다음 중 어법이 올바르지 않은 문장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고요. 총 11가지의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1과 문법인 최상급, 그 다음에 1과 문법인 투부정사의 형용사중문법, 이렇게 제가 좀 분류를 해놨는데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뉘어있지 않으니까 시험 문제는 조금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최상급 문제부터 다뤄보자면 최상급은 형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최상급 형태 어떻게 생겼죠? 더 플러스 est, 더 플러스 most. 그 다음에 최상급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일 때 쓰이는 거다 보니까 장소를, 범위를 지정해줘야 돼요. in 다음에는 장소, 나라, of 뒤에는 복수명사,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을 동그라미 하면서 조금 더 꼼꼼히 풀면서 따라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My dad is the funniest person in my family 라는 문장이고요. My dad, 우리 아빠는 is the funniest person, 가장 재밌는 사람이다 라는 최상급이 쓰였어요. 최상급 문제는 동그라미 하면서 최상급 포인트에 더 플러스 est, 그 다음에 in my family, 우리 가족에서 장소 잘 쓰였는지 확인해보고 여기서 더 플러스 est 잘 쓰였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형용사의 형태도 잘 봐야 돼요. funny 같은 경우는 y로 끝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y로 끝날 때는 어떻게 고치죠?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t를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 형용사의 형태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Yuna is the creativest student in our class. 유나는 is the creativest student, 가장 창의적인 학생이다 in our class, 우리 교실에서 라는 문장이고 더 플러스 est, 그 다음에 범위 동그라미 해주면서 따라와 주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creative라는 형용사가 3음절 이상이에요. 3음절 이상인 형용사한테 보통 붙는 게 for, us, ing, ed. 이렇게 끝나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보통 3음절 이상이기 때문에 est를 붙여주기보다는 most를 붙여야 정답이다. 그래서 유나는 가장 창의적인 학생이다 in our class, 우리 교실에서 고쳐주면 되고 얘도 틀린 문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 The Nile is the longest river in Africa. The Nile, 나일 강이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강이에요. Nile은 is the longest river, 가장 긴 강이다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라는 문장이고요. 더 플러스 est 최상급 쓰였고 long 같은 경우는 est가 바로 붙으면 되는 형용사라서 잘 썼고요. in 다음에 나라, 아프리카라는 나라 잘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What is the hottest country in the world? 라는 문장이고요. What is 무엇이니? 더 플러스 est, 가장 더운 country, 나라는 in the world, 세계에서. 여기도 보면요, 더, 가장이라는 최상급 잘 왔고요. hot 같은 형용사는 모음이 하나, 그 다음에 자음이 하나, 단모음, 단자음이라는 형용사예요. 이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바로 est가 붙는 게 아니라 모음을 한 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est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스펠링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에요.
그 다음 I pick up the biggest apple in the basket 이라는 문장이고 나는 pick up, 집었다 the biggest apple, 가장 큰 사과를 in the basket, 바구니에서, 바구니 안에서. 얘도 big이라는 형용사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단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est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In the basket, 바구니에서까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Sarah made the greatest decision of her life 라는 문장이고요. Sarah는 make the decision, 이거 많이 물어보던데 의견 결정을 하다, 결심을 하다, 결정을 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무슨 결정을 했냐면 더 플러스 est, 가장 좋은 결정을 했다 of her life, 그녀의 인생 중에서 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서 굿이라는 형용사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굿은 바로 est가 붙는 형용사가 아니라 불규칙 형용사예요. 굿은 좋은이란 뜻이죠. 또 뭐가 있냐면 well 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굿이랑 well 같은 경우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냐면 비교급이 better, 다음 최상급이 best 이렇게 바뀌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지금 good taste가 아니라 best로 고쳐줘야 되고요. 이런 형용사 몇 개 더 있죠. 예를 들면은 many, 셀 수 있을 때는 many, 셀 수 없을 때는 much 있죠. 얘 비교급 more, 최상급 most. 또 bad, 그 다음에 worse, worst. 불규칙으로 변한 형용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꼭 잘 암기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틀린 문장입니다. 그 다음 이 5문장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의 특징을 조금 간단히 짚고 가자면 해석은 니은, 리을로 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따라와 볼게요. I found friends to study 라는 문장이고요. 나는 found, 찾았다, friend, 친구들을. 근데 그냥 친구들이 아니라 무슨 친구들이죠? to부터 study가 꾸며줘요. 공부할 친구들. 할이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앞에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맞는 문장이다 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게 맞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려면 앞에 수식받는 명사를 뒤에 목적어 위치로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study, friend 해서 어떻게 되죠? 친구들을 공부하다. 말 이상하잖아요. 누가 친구들을 공부해요? 친구들이랑 친구들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with이라는 전치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문장이고 The baby needs some toys to play with 이라는 문장이고 the baby, 그 아기들은 needs, 필요해요. some toys, 몇 개의 장난감들이. 근데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to부터 의식 꾸며주죠. 무슨 장난감이에요? 가지고 놀 장난감. 얘도 똑같이 지금 수식받는 some toys 명사를 뒤로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장난감이랑 놀다, 장난감과 놀다. 지금 전치사 잘 쓰였죠?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we found a new topic to talk 라는 문장이고 우리는 found, 찾았어요. a new topic, 한 새로운 주제를. 근데 그냥 주제가 아니라 저기 꾸며주죠. 무슨 주제예요? 이야기할이라고 해석하면 또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명사를 수식받는 명사를 뒤에 가져와 보야죠. 이때 a new topic을 가져오면 한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다. 이상하잖아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전치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about 전치사가 빠졌고 얘도 틀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nothing cold to eat here. There is nothing, 없다. cold, 시원한, to eat, 마실. 여기가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쓰인 거고요. here, 여기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했어요. 해석해도 마실 것이잖아요. 마실 것.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뭐가 껴있어요? 형용사가 껴있죠. 이때 nothing으로 끝나는 띵으로 끝나는 명사 또는 body로 끝나는 명사 아니면 one으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줘요. 그래서 형용사도 뒤에서 수식해주고 투부정사도 뒤에서 수식해주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와요? 순서 문제가 나옵니다. 순서는 hold라는 형용사가 바로 뒤에서 수식해주고 그 다음에 to eat, 먹을 이라는 투부정사 중에서도 형용사적 용법이 그 뒤를 수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nk, body, one 뒤에는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오면 되고 그럼 이 문장은 순서가 아주 잘 없죠?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나는 have, 가지고 있어 something, 어떤 것을 그냥 것이 아니라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것. 여기도 말할이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쓰였죠?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something을 수식해주니까 얘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5문장 중에서 3문장이 맞고 2문장이 틀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총 올바르지 않는 문장의 개수는 6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5번. 그 다음에 26번. 이번엔 다음 중 어법이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거 옳은 거 잘 구분해서 개수 잘 세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과 문법이 if절, 그 다음에 수동태 문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시험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여기 네 문제는 if 문제예요. if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좋냐면 접속사 if를 표시한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콤마 뒤에 주어, 동사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때 동사의 시제 그리고 수일치를 중심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If it rains tomorrow, we will cancel the camping trip. 만약 it은 여기서 해석 안 하죠. 비인칭 주어니까 rain, 비가 온다면 이라는 무슨 시제 쓰였죠?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will cancel, 취소할 거다. 취소할 거다. will이라는 무슨 시제 쓰였죠? 미래 시제가 쓰였습니다. The camping trip, 캠핑 여행을 취소할 거다라는 문장이고 지금 앞 접속사를 기점으로 원래 앞뒤로 시제가 맞아야 되는데 시제가 안 맞아요. 그러면 틀린 문장이 아니라 if가 조건절이라면 얘를 조건절이 뭐냐면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if가 포함되어 있는 절에는 미래 시제 쓰지 않습니다.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수일치가 문제입니다. it 3인칭 단수죠? 그래서 rain 말고 rains 이렇게 수일치를 해주면 되는 문장이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두 번째, I will tell you the great news if I will see you 라는 문장이고 얘 같은 경우는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I가 주어, will tell이 동사. I가 주어, will see가 동사. will tell 시제가 미래 시제죠. 그 다음에 will see 시제도 미래 시제입니다. 아까 시제 앞뒤로 맞춰주라고 했는데 if가 포함되어 있는 절은 미래 시제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if가 뜻이 2가지가 있어요. 만약 뭐뭐라면이랑 뭐뭐인지 아닌지 일땐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 뭐뭐라면 조건 접속사일 때만 미래 시제가 안 되는 거고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I will tell you, 나 말할 거야. You, 너에게 the great news, 좋은 뉴스를 I will see you,
만약 내가 너를 본다면 여기도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if절에 will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will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틀린 문장이고 I don't know if he will come soon 이라는 문장이 있고 얘도 if가 중간에 들어갔죠? 앞에서 끊어주고 I 나는 don't know 모른다 동사 he 그가 will come 올 건지 soon 바로 여기서 don't know 나 지금 몰라 현재 시제 쓰였죠? 근데 그가 곧 올 건지 안 올 건지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그러면 미래 시제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if절에 미래 시제 들어갔는데 틀렸어 이렇게 풀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보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됐을 때는 미래 시제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If you don't leave now, you will be raped. 여기도 if, you가 주어, don't leave가 동사. you가 주어, will be가 동사. 해석을 해보자면 만약 너가 지금 떠난다면 아니면은 너가 지금 떠날지 안 떠날지 좀 말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if는 만약 뭐뭐라면이 맞습니다. 만약 뭐뭐라면일 때는 뭘 조심하라고 했죠? if절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if절에 will 안 쓰였고요. 그 다음에 너는 늦을 거다. if절이 아닌 곳에는 will, 미래 시제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에요. 지금 여기 if절에는 두 문장이 맞고 두 문장이 틀린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문제는 수동태 문제고요. 수동태 문제 같은 경우는 형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형태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주어가 나온 다음에 be 플러스 pp I 목적격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거 하나하나 동그라미 하면서 잘 보라고 했죠. 예를 들면 비동사 같은 경우는 시제랑 술집 주의해서 보라고 했고 PP 같은 경우는 3단 변형, 불규칙 같은 경우 잘 외워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y가 뭐뭐에 의해라는 뜻이죠.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I면 me, you면은 you, we면은 us, he면은 him 이런 식으로 목적격이 잘 왔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수동태의 부정문 같은 경우는 not이 들어가는 문장을 말하는 거죠. 비동사 뒤에 not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죠. 그럼 비동사를 맨 앞으로 의문사가 있을 시는 의문사 뒤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가보자면 Spanish and English are spoken in that country. 스페인어와 영어는 be 플러스 spoke 쓰였죠. 지금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면 스페인어랑 영어 복수니까 are 현재 시제 잘 왔고요. 그 다음에 얘 speak에 3단 변형 안 와요. speak 그 다음에 spoke 그 다음에 spoke 큰 n이 와야 되죠. n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고 간혹 가다가 by 플러스 목적격이 안 와서 틀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랑 영어를 누가 쓰는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런 경우 by 목적격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That old building was built by Grant at first. 저 오래된 건물은 플러스 pp 이렇게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주고요. 오래된 빌딩 단수니까 was 그리고 시제 과거에서 was 잘 왔고요. built는 built 3단 변형 잘 왔고요. 그 다음에 by 뭐뭐에 의해서 brandy에 의해 at first 처음에 지어졌다. 그래서 얘는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맞는 문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 Where does coffee produce it? Where 어디서 does 커피가 여러분 커피가 생산을 해요 당해요? 생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보자면
지금 뭐가 없죠? 비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주냐면 is로 바꿔주면 됩니다. was 안 되나요? 하는 친구들 있는데 was 뭐 아예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does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비동사인 is로 바꿔주는 게 의미 변화 없이 정확하게 바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pp, produced. 여기 pp는 잘 왔어요. 하지만 여기 비동사가 빠져서 틀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the bike is fixed not in the store. The bike, 그 자전거는 B 플러스 pp 하고 부정문 왔죠? 아까 부정문의 위치 어디라고 했죠? 비동사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다. In the store, 그 가게에서. 그래서 얘도 틀린 문장입니다. 마지막, King Sejong was invented by Hangul. King 세종, 세종대왕이 was invented by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쵸?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을 해요, 당해요? 하시는 거잖아요. 발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가 잘못됐냐면 주어랑 목적격의 위치가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발명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태 같은 경우는 옳은 문장이 하나, 틀린 문장이 4개였고요. 그래서 총 다음 중 어법이 옳은 문장의 개수는 3개. 이렇게 체크해주면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문법 문제 2문제 풀어봤는데 어땠나요? 좀 할만했나요? 지금 저희가 문법 문제를 2문제만 풀긴 했지만 지금 해송중 2학년 1과 2과 문법 범위인 투부정사의 형용사, if절, 수동태, 그 다음에 최상급까지 4개를 한 번에 다 훑어볼 수 있었어요. 지금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일주일 동안 화이팅 하시고 그 진짜 시험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점수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